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야사입니다. 야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게 어떤 조선왕가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임시정부 사람들이. 뭐 한일합방 당한 뒤에 다시 이렇게 정부 수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 미국 쪽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 결과로 이렇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그다음에 프랭클린 어떤 디 루즈벨트 이쪽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때는 한번 어떤 젊었을 때 젊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대. 그때 가스라테프터 조약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때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죠. 루즈벨트 가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 두 뿌리가 좀 약간 틀린 것으로 같은 뿌리인데 이렇게 집안이 조금 이게 여러 군데에서 어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던 이렇게 독립군들이 1919년 9월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래서 임시정부 자리 잡은 것은 상하이 프랑스의 조계지였고 조계지는 프랑스 경찰이 좀 이렇게 관련이 있었다. 그 앞에 손문이 있었다. 손문 사무실이 있었다. 순원이죠, 순원. 뭐 서로 이렇게 모르겠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나가 식사했습니다. 뭐 모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뭐 그들과 민족 교류를 갖거나 자금도 지원받았을 수도 있고 뭐 내부적이 할 수 없죠. 네. 이게 일단 중국 쪽하고는 관련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이름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고 초대 부수반은 김규식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1919년 9월 10일에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도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건국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의 영향이라는 건 뭐 허경화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허경들이 배후에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누가 알겠습니까? 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주석제,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주석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주석, 베트남 주석을 해도 주석이라고 하지 않는데 임정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에서 이승만 끝나는 그렇죠? 임시정부는 이승만의 시작, 이승만이 끝났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립됨으로써 해산됐는데 이들이 한때 병력이 10만 명 정도 됐는데 중국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화교들과도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남북한에 뿌리 내리지 않았겠어요. 일본 쪽까지 갔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야사니까 야사 재밌으라고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사. 일단 뭐 어디는 안 갔겠어요. 미국 쪽도 갔을 수도 있고 재미교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 안 갔겠냐 겁니다. 뭐 전 세계 우리나라 교포들 많은데요. 어디든 안 갔겠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기에 김구, 이승만, 박은식이 임정희 수반을 거쳤다. 그래서 이게 중화민국과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도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과 이렇게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한참 후에 전쟁이 있죠. 한참 후에. 그래서 이제 중국 쪽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 상해 임시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불렀다. 뭐 그때 이제 그 군사력을 10만 명이 넘게 갖고 있었다니까 한때 잘 나갈 때는 인구수가 점점 이렇게 만주 쪽으로 중국 쪽으로 조선인들이 들어가자면 세력이 엄청 넓어져 커졌는데요. 몇백만 원 이르기도 했답니다. 제일교포 쪽으로도 우리가 한때 이렇게 제일교포가 통일 개방 전에까지만 해도 200 몇십만을 그래서 거의 300만 가까이도 있었답니다. 일본 쪽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만주 쪽 일본 쪽으로 이렇게 먹을 거 상행이 먹고 살기 있는 건 이런 거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병력이 10만 명 넘었다. 그때 조선왕가하고 관련이 있던 것으로 처음에 뭐 고종을 갖다가 이렇게 임시정부에 이렇게 또 수반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실패를 했고요. 총 1917년 4월 6일 미국이 독일의 선전포함에서 1차 대결에 참전했고 1918년에 11월 10일 독일의 항복. 아마 이들이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 들어가서도 세력을 조직하고 조선, 남조선, 북조선 오늘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하고 미국 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방대 가서 협력을 받기 러시아 쪽에도 협력을 받기 위해서 막 지금은 러시아 그 당시엔 소련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 들어가서 동남아시아 들어 사방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화교 집단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그 안에 이용하려면 이용할 세력 이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거나 그 안에 침투된 세력들이 없겠습니까? 없다고 보겠습니까? 순수한 뭐 조선인들로 구성됐다고 그렇지 않겠죠. 목적을 가진 어떤 존재들의 그들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까지도. 내무총장이 안창호, 외무총장이 김규, 국무총장이 이동희, 뭐 최재형, 이시영, 법무총장, 교통경찰 이렇게 4월 12일에 이미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뭐 자체적으로 임시정부 해가지고 조선을 대표들을 갖다가 각 도마다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그 안에서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니까 정부니까 이렇게 각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 안에 조직을. 그래서 조선을 다스리는 지역마다 다스리는 책임자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19년 4월 23일은) 경성에서 한성정부 현재 현성 임시정부가 조립됐고 이승만은 1910년 4월 23일 워싱턴 DC에 대한공화국 활동본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대한국민회의는 연해주의에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연해주의도 임시정부가 마치 연해주 상하이 워싱턴의 세 개로 분열된 것처럼 보였다. 의장에는 이동영, 부의장은 손정도를 선출했다. 1919년 4월 20일 2차 의정원 의원 57일에 참석해 국내의 8도 대표, 러시아, 중국, 미주 3개 지방대표가 지방선거회의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사실상 정부를 구성해서 조선을 다스리는 조직을 만들거나 일본에도 활발히 활동을 했던 거죠. 일본의 조선인들이 300만 정도 됐으니까
약간 뭐 정확히 안 세봤습니다. 저는 gen나라에서 그때 안 살고 있어서. 중국 쪽에도 있고 대만 쪽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것으로 지금도 아마 그 뿌리가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뭐 나라가 해체됐어도 내부적으로는 뭐 유대가 없다라는 것은 이상한 거죠. 유대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는 거죠. 옛날에 청해진 했을 때도 상인 집단이 있었는데 보부상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학족, 동학족 조직도 있었고 동학족 조직 안에 이렇게 백년 그저게 백백교 이런 데도 동학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백교. 동학 계통이 백도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종교인데 한국의 모든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백백백 으으으 적적적 이렇게 뭐 좀 동굴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금 붙여놓고 막 투자라고 해놓고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그랬답니다. 몇백 년씩. 그래서 돈을 갖다 가로챘다고 이렇게 합니다. 백백교의 전신은 백도교였는데 그래서 백도교는 중국 영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전정훈이 창시한 신흥종교였습니다. 한경남도 문청 올리면으로 가서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뭐 혼자만 했겠습니까? 뭐더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회사 창립할 때도 핵심적인 세력들, 핵심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김하구는 1912년에 근동 오성산의 공고제로 정식으로 백도교를 정설한 교주가 되었다. 한때는 신도수가 1만 명이 넘었다고. 비밀결사 형태를 취했고요. 이게 기본 교리는 동학, 오늘날 이게 천도교인데 천도교가 한 1930년대 한 300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도 있는데요. 천도교가 여러 종교로 파생됐어요. 지금은 천도교 여러 종교로 파생됐는데 이단의 뿌리에서는 천도교를 수은회관인가? 수은회관 거기가 지금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고요. 수은회관 종로구 경운동에 있습니다. 그럼 동경 여기서 천도교 중앙 백제 관련 있나? 중앙 총부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130개 교구문 정교실이 있다. 경운동 88 이렇게. 옛날에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이쪽을 몇 번 드나들었었습니다. 수은회관 한 3번인가 4번 왔다 갔다 했던 거. 의암 손병이 이게 보면 동학이 보면 3.1 혁명 자금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독립투사이자 천도 독립투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과 다 관련이 돼 있다는 독립투사이자 천도교는 최동화의 아들 최덕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힘입어서 세워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구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최덕신과 박정희에 힘입어서 박정희 가계도가 저기 성주의 박성빈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이 동학 쪽 접주였답니다. 여기도 구글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학 쪽하고도 동학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 여기 박정희라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데요. 동학 그다음에 이게 뭐 또 이렇게 동학 속에 있는 어떤 동학 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독립사 다 관련이 돼 있겠죠. 종교 뭐 조폭 항상 뭐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세인간연맹, 세인간연맹 중앙본부 총재 최덕신 예전에 1971년에 천도교 대교당 수은회관에 마련된 민족문화통일전시회장이고 동학 쪽에서 뿌리 내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원불교도 동학 쪽에서 지금 원불교도 그렇고요. 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단이라고 불리는 모든 부분이 관련 이단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보면은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어디 쪽이라고.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 뭐 천도교는 1860년 조선 말기 대신자 최재호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 당시한 동학을 개성 발전 민족 포덕천하 선봉이에서 1905년 선봉이에 천도교 선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교령은 현암 윤석산 여기서 많이 들어보네요. 창시자는 최재우, 창실은 1860년, 손병희, 최재우, 최시영, 박인호 이렇게 돼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3일대로 457 906호라고 하는 경운동 88 수은회관 이렇게. 뭐 동독이라고 그러는 교원들끼리는 서로 동독이라고 부르고 동독 여자중학교, 동독 여자고등학교, 동독 여자대학교, 천도교의 미션스쿨로 출발한 것입니다. 3년 임기는 3년이고 3년에 한 번씩 순도교 전국대회원회에서 새 교령을 선출한답니다. 대표를 1955년 1월 13일 날 천도교 교훈이 나오면서 공식으로 대표를 교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포덕이란 말은 연어로 이렇게 해서 천도교의 포접제 안에서 접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접장 이렇게. 수은 최재호를 대신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대교제 해열 최시영을 신사라고 부르기. 일본에도 신사? 신사 비슷하네요. 3대 교주 의암 손병희를 성사라고, 4대 교주 준암 박인호를 성사라고. 일본 쪽에도 우리가 그렇죠. 저기 완전히 일본 해방되기 전까지도 3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디다. 이게 이제 조선인들이 꽤 많이 동학 쪽도 많이 건너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학 쪽과 일본 관계도 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 쪽에도 막 엄청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학 쪽이 이렇게 사방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대만 쪽에는 안 들어갔겠으면 동남아시아 쪽에 화교처럼 이렇게 피해서 탄압을 피해서 전 세계로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여기 구글 보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아는데요. 관련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역사 연구니까요. 그러니까 야사. 네. 저는 뭐 정확하다 보는데. 있는 얘기한다 해서 범죄는 아니겠죠. 네. 여기가 뭐 증산도, 뭐 원불교하고 뭐 이게 사방대 관련이 대순진리, 뭐 이게 다 천도, 그렇죠. 이쪽 뿌리라는 거죠. 겉으로는 다 분리돼 있는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다 같은 뿌리인데. 이들이 뭐 저기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 합시다. 기독교 안에도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은 못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 존재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의 상황이 이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학농민국은 남접과 북접, 서포, 호서 남접 세 갈래의 파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접은 전라도 지역에 있어라 동학농민국 처음 거병한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군의 일부는 흥선대원군 쪽, 조선왕가 쪽하고도 결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 이준영 쪽하고도 결탁을 했다. 변봉주는 명성하고 민시세력의 축조를 위해서 대원과 손을 잡았다. 그건 뭐 거기에 뭐 지금 연관이 없겠습니까? 모두가 협력을 했을 텐데요. 한일합방이 이렇게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선왕가라든지 이쪽들도 아마 동학 쪽과 연결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람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야사, 저는 정확하다 보지만 재밌으라고 들으십시오. 그냥 뭐 심각하게 하지 마, 생각하지 마죠. 그렇죠. 역사 연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글 쳐서 구글 자료에서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 보고 있지는 않다고요. 동학난, 동비의 난, 대한제국 멸망, 농민운동, 대한제국 멸망 이후에 농민혁명으로 경상한 동학농민혁명으로 그래서 갑오 농민전쟁.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주정권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여서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방대 뭐 미국 쪽과도 연결이 되고 뭐 사방대 연결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태평천국이 그런 것처럼 태평천국 백년교도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들이 뭐저 보부상 같은 데도 연관이 돼 있어요. 겉으로는 싸우고 뒤로는 연관이 안 됐어요. 보부상은 이렇게 상인 계층인데, 그렇죠. 어떤 데도 보면 돈이 필요하대. 종교 세력이든 조폭 세력이든 기업 세력이든 돈을 하려면 그들이 장사를 해야죠. 그래서 별데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사를 해야 돼. 물론 상인 집단이 된다는 거죠. 이들이 중국 화교가 그랬던 거 전국 뭐 이렇게 백년교도 세력들이 화교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구글 자료도 있어요. 그들과 연관해가지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세력일 수도 있죠. 동학 쪽도 역시 화교도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기업을 하든지 전 세계 사방대만 진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가까운 데는 역사적으로는 겉으로는 일본, 중국 이렇게 또 남조선 이렇게 다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들어갔다 합시다. 1892년 전봉준 동학, 전봉준 전신에 이게 이렇게 해서 전봉준. 흥선대원이라는 사람은 고종의 아버지인데 고종을 세우기 위해서 계엄에서 내부안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 고종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동학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동학에는 최시영 쪽이 있고 서장옥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장옥 계열, 최시영 계열 이렇게 있고. 손병희 직계는 북접이고 최시영 손병희 직계 북접. 다시 전봉준 김계남을 지도자란 남접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장옥은 불교에 승리했다. 동학의 초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그 불교 쪽도 그 승려들을 동원해서 혁명에 참여했다고 합시다. 일본에는 보면 신사 부분이 있고 불교도 있고 일본에는 이렇게 신흥 전공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겠습니까? 네. 조총련 쪽도 있잖아요. 조총련과 야쿠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글에는 조총련과 야쿠자 얘기도 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총련과 야쿠자 구글 자료에서 보는 거. 이게 야사니까. 네, 야사니까. 우리나라에는 저기 서북청년단이라고 해가지고 명동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라소냐 이화룡 명동 그때 조폭계 우두머리 이화룡 명동에서는 자금을 제일 많이 굴 돈이 엄청 기업어음 같은 거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겉으로는 다 이렇게 지리멸렬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많은 곳에 뭐 조폭들이 개입하지 않겠어요. 명동에는 한때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일본 야쿠자 세계를 주름잡던 조총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나 북한은 가장 무서운 나라 중 하나였다. 이렇게 야쿠자 조직들은 암시장, 건설업, 사규명, 거대한 거문유권들을 통해서 다 들어가. 뭐 안 들어간 데가 종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다 들어갔네. 종교에 그 돈을 많이 가거나 사람을 많이 움직이죠. 종교에도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다 관련이 안 돼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동학을 못 오갈 생각은 없습니다. 동학에 못 오갈 생각은 없는데 어떤 종교도 태평천국의 난에서도 그래서 종교 세력들이 목적을 가지고 정치 결사가 될 수도 있고 조폭도 되고 종교도 다 들어가더라고 상인도 되고 이런 부분을 뭐 그래 딱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본 교포사회가 민당과 조총련으로 양분돼 있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무장된 조총련에 대응해서 교포 야쿠자 조직도 선정되었다. 그러니까 참 묘하네요. 네, 참. 야쿠자 조폭들이 보통 연예계 진출하는데 일본 연예계에도 뭐 관련이 없는 거 있겠죠. 우리 조폭과 연예계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들이 연예계 진출 안 하겠네. 정치는 지금 진출하겠습니다. 통일교, 일본에도 통일교 문선명 훈남 철수 때 이렇게 문선명에 의해서 북한 출신인데 그들이 일본 들어가서 문선명 통일교적 일본 자민당 뭐 관계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하여튼 뿌리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문선명 쪽에 얘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쪽이나 뭐 태평양 쪽에 이렇게 내부 안에 어떤 세력도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게는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명예훼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 야사니까요. 예. 겉으로는 일단 그 통일교가 이렇게 어떤 구글 자료를 찾아보면요, 예. 상당히 이렇게 일본사에 뿌리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저 종교단체겠죠. 종교단체입니다. 뭐 문선명 같은 경우 보면은 문선명 같은 거 보면 북한 정주시에서 태어났는데 평양 전도 시절에 이름을 용명에서 선명으로 개명했는데 원래는 용명이네. 명나라. 그래서 어째 용명에서 선명으로 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창시자의 초대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교 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어떻게 형체가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재림주의자 메시아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단 사이비 논란이 좀 있는데 일본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구글에서는 별별 자료가 다 많으니까요.
그냥 재밌으라고 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조폭, 뭐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세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사회를 봤을 때 경기도 가평 2012년에 청신국제병원에서 감기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렇게 종교를 이념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충실한다는 점에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동학이든 뭐가 됐든 병천국이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구글 자료 펴니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했을 때 종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본래 본명은 문영명이었다. 1964년 8월 10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선명으로 개명하였다. 이렇게 평안북도 정주 북한 출신 농촌 출신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이게 세계 각국이 300만 신도를 가진 종교단체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세력이 조금 타격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일본 통일교회에서 신도들이 계던 일본 자민당 비서로 활동. 이거는 구글 자료예요.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사방대게 뭐 정치에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민당 관계도 얘기도 뭐 자금도 없겠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치에 연결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죠. 정치인들은 그 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연결해 갖고 표 좀 찍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리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선명 부인이 한학자인데 가정연합 총재 문선명 충대 일주기 70개국 2만 5천 명의 추모 인파 대단한 힘이죠.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문학원 이사장 이렇게 됐고 자원봉사 애원 총재 세계 평화여성 연합 총재 이렇게 해서 문선명이 후계자로 주목받았다 뭐냐. 그래서 미국 내에도 아마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통일교 교열로 알아주는데 희한하게 북한 쪽에도 들어가 있죠. 그죠? 북한 쪽에도 평야 자동차가 2002년에 북한 남포의 자동차 공장 준공식을 김일성 주석과 건강상 개발 투자의 합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문선명은 그때 얘기다 자신이 얘기해 나는 세상의 문제인물이래 이렇게 나오고 평화를 품은 거의 문선명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2인자는 곽정환 씨인데요. 이런 부분은 서울에서 문선명이라는 존재는 1930년도 후반 서울에서 공부할 때 유명화를 따라다가 예수교회를 창립한 이호빈, 박재봉 목사를 통해 원산과 평양의 신령파 신앙에 관련이 돼 있어요. 이들이 뭐 한국의 이단 연구를 하신 분들을 보면 여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난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신비하고 영험한 막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거겠죠. 이때 장기간 신령파 운동을 이끈 것은 성주교회를 이끈 김성도라는 여자였다. 이렇게 해서 피가름 이론이 이 김성도의 종교 체험에서 나오고 지림주가 한반도에 온다는 주장이기 피가름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김백문이었다.
문선명은 1930년 서울에 공부할 때 유명화를 따르다가 예수교를 찾아 이후 막지봉사를 통해서 온산과 평야의 신령파 신앙을 접했다. 김백문으로부터 심송대의 타락론과 메시아 대망 신앙을 접했다. 그래서 신령파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일설에 이르서 이런 것으로 해서 문선명의 통일교가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문선명의 통일교 출발 시에 이들이 이렇게 지지 세력을 형성을 했다. 기초 뿌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뼈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여기 지상 천국농어는 동학이나 정상교, 한국 신종 후천교 백산 영향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학적 공부하셨나? 네. 불교하고도 연계, 불교도 하셨나? 불교 재림하면서 미륵불도 나오고 유교에서 진인도 되고 정도령도 되고 통일교 원리 관계에 따라 그래서 사방대하고 좀 종교를 접했나 본데요. 이론을.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다양한 NGO 활동 부분 셋째 문현진에게 맡겼고 문영진에게 맡겼고 이렇게 해서 아마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의 이런 통일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뭐 누구도 알겠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 움직이는 거 생활을 본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또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여기서 문선명 어록에서는 아베 계파가 13명, 내가 88명 이렇게 왔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구글 자료인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선명 어록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교 어떤 종교 집단일 때 정치하고 막 긴밀한 연관이 있나 봐요. 자금 지원에도. 이렇게 해서. 한때 문선명 미국이 탈세국으로 투옥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3년 통일기가 발행된 문선명어른 192군에 일본 정치인의 이름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적 비밀은 본래는 낙하산의 정자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40여마다 한 번씩 내가 정치 배경하는 전부 문서를 보게 방향을 제시해 왔어요. 아베 상은 선거할 때 개파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돼. 이것을 내가 80방면까지 전부 교육계 키워준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어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사 주간지 주간현대 1995 2월 27일자 일본 공안로부터 국비자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승공연합 통일교와 관련된 현직 국회의원 128명의 리스트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스텔은 당시 오부치 총리 고무라 외무장관 세키타키 사니 긴설당 요사노 통상선 장관 건물정치 이름이 보였다라고.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구글 자료니까요. 그런 얘기 나왔다 이 말씀이죠. 아베 정권을 지배하는 종교 뭐 이런 식으로 극우적인 신도 정치 연맹과 아베 정권 일본 회의 통일교가 지원하겠다고 폭로했다고. 신도 정치 신사 쪽인데요. 신도 정 일본 회의도 아마 종교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베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11월 개최해서 다시 통일교가 주선해 줬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도 상당히 자금을 많이 내고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가 본데 여기가 미국에는 뭐 정치가 많네겠어.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선명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아베 입장에서는 이걸 다 뭐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또 한일해협을 했는 해저터널 이거 바다가 넘치면 깨지면 곧바로 일본 침몰 막 물이 확 로스로 뿌려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이걸 하는 게. 이게 너는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이 너무 심하고 바닥에 물 호스로 그냥 쫙 육지 뿌려놓으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터널을 통해서 압력이 세갖고 물 호스로 쭉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휴대폰 약이 좀 떨어져서 역사 연구 재밌는 야사